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견관절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명이나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미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정도의 수준이시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현실적인 현재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픈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되는지, 그 다음에 집에서는 어떻게 또 생활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른 건 물론 딱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근육이 있죠. 제가 미리 다 잘라놨는데, 요 근육이 회전근개입니다. 이 회전근개 근육은 이 날개뼈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 날개뼈를 날개뼈 위에, 그리고 요 세 개는 날개뼈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근육은 날개뼈 안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뼈하고 등하고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병이 뭐냐면 이게 부딪힘 현상이에요. 부딪힘 현상은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요 근육이 제일 많은데, 이 근육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날개뼈의 날개 부분 밑으로 근육이 이렇게 주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꼭 이쪽 부분 어디서 좀 부딪힘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설명들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게 석회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파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부분이 자꾸 부딪힘 현상이 있어 힘줄이 본래 사이즈가 이만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게 날개뼈고요.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서요, 얘가 염증이 생기면 이만해지잖아요. 두꺼워지면 여기서 또 부딪힘이 더 심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힘줄이 이만한 두께에서 조금 얇아집니다. 얇아지는 걸 가지고 보통 어깨 힘줄 파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극상근 파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 그게 바로 이제 이 대표적인 근육이 이 근육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 힘줄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초음파를 라든지 뭐 그런 걸 해박적으로 좀 찾아보면요,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이 여기 그림상으로는 잘 안 돼 있지만 여기가 약간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으면서 이쪽이 처음에 시작이 돼서 아픈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쪽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 근육이 아프게 되면은 그 왜 팔 스트레칭 앞쪽으로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어깨 자체가 좀 아파지는 그런 현상, 혹은 팔을 들 때, 그 다음에 그 선수 자세할 때, 뭐 여러모로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회전근개 질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여기 이 근육에 힘줄이 파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리페어, 소위 그 재건수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야, 이거 힘줄 이거 파열돼가지고 이거 재건수를 해주지 않으면 팔을 못 쓰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건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통 정형외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건파열이 아주 심해지잖아요. 심해지면 요게 또로록 하고 말려 들어간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그 수술하기가 좀 곤란해지겠죠. 곤란해지면은 그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고 생활도 불편하고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되면 이 재건술을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은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뭐 이것도 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꼬매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매주는 그런 그 재건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수술을 할 때 수술 목적은 뭐예요? 수술 목적은
야, 내가 수술하고 나면 깔끔하게 좋아지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겠죠. 그리고 수술하자마자 바로 좋아질 걸로 생각하시고, 보통 그러시는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보호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활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지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수술 후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주 멀쩡하게 건강해지십니다. 근데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통증이 더 나타나고 더 사용하기 어렵고 더 불편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지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힘줄이 튼튼하고 건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 회복이 빠르고요. 나이도 좀 있으시고 힘줄의 어떤 퇴행성 변화도 심하고 막 그런 분들은 예후가 이렇게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임상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인 통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깨가 아프게 되면 팔을 들고 계시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팔을 여기서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네, 이런 게 잘 안 되고 완전히 올라가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까지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올라가고 뭐 이 정도에서 걸린다든지 이게 정상이라고 보면 이렇게 아니면 뭐 이거 거의 90도 정도에서 아파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아프다. 그러니까 아파서 잘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팔이 보통 90도 정도 전후에서 팔이 다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끝에서 하고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이 정도에서 팔이 잘 안 올라가죠. 이게 정도가 심하신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열중시어 자세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중시어를 했을 때 팔이 본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완전히 잘 돌아가질 않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서 자세라고 그러죠. 선서. 옆에서 보면 이런 거죠. 선, 서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가슴이 쫙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선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본다면 꼭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선서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시면 선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깨 관절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앞쪽으로 어깨 관절이 말려 있으면서 선서 자세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깨 관절이 아프게 되면 오는 증상이에요. 견관절은 정형외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정말 수십 가지로 질병이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걸로 극상근 건파열, 그 다음에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뭐 좀 많지는 않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어깨에 오기도 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죠? 오십견이라고.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 근육들하고요, 이 근육하고 이 관절, 어깨 관절이 딱 그냥 본드 붙이는 것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팔만 움직여요. 어깨는 살짝 도움만 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근데 어깨 관절이 굳은 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날개뼈 있잖아요. 날개뼈하고 팔뼈가 같이 붙어서 움직여요. 막 이렇게 올리면 이 날개뼈도 이만큼 같이 따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제한이 걸려가지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경향이 생깁니다. 주로 통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주 심한 경우엔 밤에 잠을 못 자죠.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대부분은 뭐냐면 팔을 옆으로 들 때, 앞으로 들 때, 혹은 팔을 들고 무슨 일을 하는 거를 또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 어깨가 많이 아파요.
어깨가 이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어 있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습니다. 통증에 대한 접근인데요. 일단 염증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전문의 선생님께서 개입을 하고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하실 거, 견관절 증상, 그러니까 아픈 거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관절의 운동,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통증도 뭐 거의 다 줍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올리는 거, 옆으로 올리는 거, 열중셔, 선서 자세,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범위에서 제한이 걸리고 아프다, 그것 때문에 아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의 범위를 충분히 넓혀져서 정상적인 어깨 관절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만 있다면 아픈 것도 확 줄어버리거나 혹은 없어지거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술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수술은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할 이유는 아니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 근육 자체가 말려 들어가서 진짜 수술을 할 때, 수술이 어려울 경우에 수술하는 게 낫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웬만하면 아픈 걸 참을 수 있으면, 수술하지 말고 버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그런,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불편하거나 그러신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하고 결정해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전문의 선생님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스테로이드를 가끔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염증인 경우에 쓰고요.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요즘 프롤로라는 주사를 많이 쓰십니다. 프롤로 주사는 주요한 이 근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 요것들, 이런 근육들, 요런 것들을 이완을 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그 어깨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유도하는 그런 치료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통증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염증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의 관리를 받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대부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오직 파열됐다, 그럼 파열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파열, 그럼 이것만 없어지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현재 여러분들이 아프시다고 느끼는 거는 파열뿐만이 아니고 이 근 밸런스라고 해가지고요. 근 밸런스가 무너지고, 또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주변이 살짝 부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관절 있죠. 관절. 이 관절하고 이 팔뼈하고 약간씩 이제 유착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근육의 문제, 그 다음에 관절의 유착 문제, 염증 문제,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이제 통증의 원인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면, 근 밸런스를 많이 맞춰드려요. 또 하나는 신경의 안정화라 그러는데요. 제가 신경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깨 관절에 참 많은 신경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경이 요런 신경이 있어요. 요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극상근 안쪽으로 뭐가 있을 텐데, 요거를 지워보죠. 여기 있다. 요 근육입니다. 요 신경입니다. 요 신경.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런 신경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앞에도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가 이 신경도 있어요. 이 신경. 요런 신경들이 여러분 좀 많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 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플 수 있게 하는 그런 1차적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통증에 오래 노출이 되면 이 근육들이 긴장이 되거나 약해지는 그런 성향이 생깁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진다는 거는, 팔은 여러분 허공에 매달려 있는 뼈잖아요. 무릎이나 발목은 지구의 어떤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얘는 순수하게 몸이 잡아당겨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주변 근육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두툼한 근육들이, 이런 근육들이 다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건데, 이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이 예민해지다가 통증이 오래 노출되면은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면서 근력이 약해지죠.
약해지면은 이제 밸런스가 더 무너지고 어깨가 더 아파지는 그런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저희 학회에서 어떻게 치료 접근하는지 그걸 2부로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계속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견관절이 아플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 통증을 억제해 가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도 건강해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 병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보시면 전문의 선생님에 의해서 약물이나 그 다음에 주사 시행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술까지도 해 주시겠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좀 넣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약이나 주사를 하고도 좋아지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은 그것만 먹고 맞았다고 해서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봐요. 그 얘기는 어깨가 한번 아프면 기본적으로 뭐 1, 2년 정도 고생하시는 분을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아마 이거는 또 제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또 환자분들 오시는 환자들만 만나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이거 어깨 한번 아프면 몇 년 동안 고생하는구나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안 아픈 사람은 병원에 안 오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뭐 약이나 주사만 해가지고 안 좋아진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주사도 많이 맞아보고 약도 많이 먹어보고 혹은 수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프신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약이나 주사 가지고 혹은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증만 전문적으로 잡는 치료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치료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 물리치료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도수치료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병원 가시면 도수치료를 많이 권면 받을 건데, 제가 도수치료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수치료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견관절은 관절의 움직임, 그러니까 관절의 가동성이라 그러는데, 이 관절의 가동성이 정상으로 되면, 그러니까 잘 올리고 잘 내리고 열중셔도 잘 되고 선서도 잘 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요, 통증은 없어져요, 여러분. 혹은 조금 남아요. 그 정도로 많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수치료의 목적은 뭐냐면 관절의 가동성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깨 관절을 계속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근육 마사지, 이거 한번 직접 볼까요? 뭐 다른 병원 자료지만 한번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 저하고 관계없는 병원입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있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근육을 잘 풀어주고 그다음에 근육의 범위, 관절의 범위를 넓히는 아주 전문적인 방법을 실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좀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이게 이제 모든 도수치료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수치료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발로 한 번, 두 번 했다가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아파서 가셨잖아요. 아파서 가셨는데 이 도수치료를 받아요. 약 먹고 주사 맞으면서. 그렇게 되면 도수치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아픈 게 갑자기 막 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누적해 가면서 천천히 기능이 회복되면서 통증이 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뭘 실시를 하느냐, 일단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재 지금 아파서 왔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몸에 탈이,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아픈 게 사라지면 좋겠다. 지금 당장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여러분 전기신경치료입니다. 이 전기신경치료는 통증 치료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우선 전기신경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몸이 편해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관절 자체가 굳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아파서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네, 아프면 다 못 올리고 뭐 아무튼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통증을 억제해 놓으면 움직이는 게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수 치료를 같이 실시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현재 내가 아파서 왔는데 아픈 것도 줄고 범위도 넓어졌어 라는 게 아주 기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한 예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 자 한번 다른 영상으로 한번 가보죠. 오십견이라고 써 있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분 같습니다. 자, 이분 영상을 한번 마침 이분이 어제 오시고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옆으로 올리는 것만 볼까요? 이분은 굳으셨거든요. 예, 옆으로 올리는 거 보시면 지금 자 지금 90도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를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캡처 해서 이게 이제 처음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아무리 올려도 더 이상 안 올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치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첫날 치료한 건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다양하게 지금 이제 제가 전기 패드를 써가지고 아주 독특한 전기 신경 치료의 조건 값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료하고 나서 결과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최종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올리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옆으로 올려보세요. 아까보다 좀 부드럽죠? 네. 헐날 텐데. 아까 오셨을 네. 때는 한 이 정도 되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 네. 올려보십시오. 자, 요렇게 나오죠. 이건 굳이 비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이게 왜 이거가 나오지? 자꾸. 이게 왜 캡처가 안 될까요? 캡처.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첫 상태고요. 치료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손으로 만지는 도수 치료를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주사나 뭔가 특정적인 전문의 선생님이 위한 처치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기 치료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어떻게 되시냐면 오늘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오늘 날짜가 34분 써 있으니까 방금 오신 분입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또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치료 직전에 한번 상태를 보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죠. 굳이 비교 안 해도 올라가는 상태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아까는 어제 처음 왔을 때는 한 대략 9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옆으로 올리는 게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된 상태가 됐고, 그리고 치료 후 결과를 잠깐 좀 보시면 이게 열중셔 때문에 하는 거지만 보자. 아직 옆으로 안 나오네. 이 정도 가야 되겠다. 여기서 보면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아까 어제 처음 온 상태가 그 정도 있잖아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는 한 이 정도 범위 됐었어요. 이 정도. 자, 이걸 더 올리려면 어깨가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자, 어깨 높이 잘 보시면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자, 이게 전기신경치료가 가는 좋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신경치료 하나만 가지고 어깨 아프신 분들의 큰 도움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실시하고 있는 약물, 주사, 도수치료 그 사이에 전기신경치료라는 게 딱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들이 몸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재활 기간도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아픈 거에 오래 노출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오래 고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아픈 거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기능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도수치료
치료를 해주고 해서 여러분들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전기신경치료의 큰 장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깨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슨 병이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현재 내가 어디에 아픈가를, 뭐 어떻게 하면 아픈가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수술을 권면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 군데 병원을 좀 가서 같은 전문의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뭐 수술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 수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중할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아픈지를 집중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면서 원인부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겁니다. 어깨병은 잘 조절하면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일단 불편한 걸 억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